사실 파로에 대해서는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파로는 정식 명칭이 에머밀 또는 파로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최초의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가 거의 한 12,000년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류 최초의 곡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사가 엄청 긴 곡물이네요. 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곡물이 가져야 할 조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당이 적어야 되고, 탄수화물 흡수도 좀 덜 되면 좋고, 또 덜 먹게 하고, GI 지수가 낮은 그런 성분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런 고대 곡물에 다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고대 곡물은 이제 현대 곡물하고 다르게 유전자 변형도 없고 또 교배도 없고 정제나 가공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이제 재배가 되고 섭취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곡물보다 영양가가 높은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곡물은 고대 곡물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 파로에는 사실 60여 가지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영양이 밀집되어 있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면서 그런데 또 살이 찌지는 않으니까 고대에서는 굉장히 좀 신기한 곡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 당시 이집트 황제만이 이 곡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황제의 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또 좋은 거는 또 귀하신 분들만 드셨구나. 네. 근데 이런 이집트를 로마 제국이 침공을 하잖아요. 네. 이집트의 수많은 보물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가져온 수많은 보물 중 하나가 바로 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도 이 파로는 황제의 밀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이 파로를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야, 이거 파로를 먹으면 귀족. 그럴까? 네. 자, 바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죠. 그렇죠. 군사력이 강해서. 네. 네, 그래서 군사들의 전쟁 식량으로 이 파로를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이 건강 관리까지 되니까 군사들에게는 이 전쟁 식량으로는 정말 최고였던 것이죠. 네. 야,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예, 고대사 한 편을 지금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런데 진짜로 이 파로가 그렇게 이집트 왕도 아끼고 로마 황제까지 아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곡물인가요? 자, 이 파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정말 최고 레벨의 곡물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파로는 그 곡물 자체의 당, 이제 특히 단순당 함량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이 파로의 당 함량은 100g 기준으로 2.4g에 불과해요. 네. 대부분은 각설당 1개나 2개 정도 분량이 들어있는데 파로는 각설당 채 1개가 안 되게 들어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엄청난 곡물이네요. 예, 몰라봐서 미안하다. 예, 이걸 두 분은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GI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걸 보고 믿고 섭취했거든요. GI 지수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죠. 네. 혈당 있는 사람들은 GI 지수 되게 민감하게 되는데 네, 네. 파로가 되게 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기타 곡물들과 이 파로의 GI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백미는 약 90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네, 현미는 55 정도이고요. 파로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백미하고 비교를 해보면 GI 지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러네. 겁니다. 네, 이렇게 저당이면서 탄수화물 흡수 자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밥에 가장 많은 성분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 속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소장에서 흡수될 때 그때 혈당을 높이는데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는 그런 전분을 말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100g 기준 백미에는 0.64g, 파로에는 무려 17.1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 백미의 약 27배에 달하는 양인 겁니다. 이야, 27배입니다. 자, 그럼 곡물이긴 곡물인데
탄수화물 흡수가 덜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저항성 전분 식품은 이 탄수화물 흡수도 잘 안 되지만 대장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될 때 지방 축적을 막는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세지방산이요? 아니 지방이 어떻게 지방 축적을 막아요? 네, 이름 때문에 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요. 단쇄지방산은 이 짧은 단자를 써서 말 그대로 짧은 지방 사슬산을 말하게 됩니다. 사슬 자체가 짧기 때문에 네. 몸에 쌓이지 않는 지방산으로서 인슐린을 떨어뜨리고 또 몸속 세포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했으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호를 줘서 식욕을 더 조절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만까지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박사 두 분이 이 혈당 관리하고 나서 체중이 엄청 줄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탄수화물을 덜 먹게 한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두 분 진짜 드실 때 이렇게 폭식을 안 하셨어요? 저도 탄수화물 너무 좋아했는데요. 잘 먹었다 하고 기분 좋게 숟가락 놓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내가 이렇게 놔도 되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계속 뭔가 더 먹고 싶고 미친 듯이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8호를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우, 너무 신기하다. 예. 그럼 이게 진짜 덜 먹게 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얘기네. 그 뭔가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항성 전분이 이렇게 식욕을 조절해주는 측면이 2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곡물이나 탄수화물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까 이 저항성 전분이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단쇄지방산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중으로 식욕 조절에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8호가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저항성 전분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도 있어요? 8호에는 100g당 6.5g으로 식이섬유가 100g당 2.7g인 백미에 비해 2배 가까이 풍부합니다. 보통 식이섬유는 채소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곡물에도 이렇게 많은 식이섬유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식이섬유가 사실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뷰리 씨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8호는 식욕 조절 및 탄수화물 흡수 억제 그리고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성분도 들어있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섬유가 바로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 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11% 정도 감소시킨 결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지방은 물론 혈당 관리까지 이 내 몸의 겉과 속을 모두 관리해주는 것이죠. 아유, 효자다, 효자. 또한 8호 속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은 렙틴과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한 실험에서 아라비노자일란이 들어간 식단을 섭취시켰더니 배고픔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야.